오늘날 한국인의 식탁에서 만나는 가장 전통적이고 고유의 기본 반찬인 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국인의 반찬인 김치의 시작은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가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고민하던 시절, 한국인은 소금에 절이는 저장 방법을 기초로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며 발효의 마법을 발휘하며 지금의 김치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비슷한 음식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고전시경에 등장하는 절하는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소를 소금물에 담가 절여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의 한반도에 살던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와 비슷하지만 절이는 과정 이외에 추가로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는 발달된 형태의 채소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전 기록으로 전해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와 고구려 사람들이 장을 담그고 채소를 절여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김치의 원시적 형태입니다. 당시의 김치는 지금처럼 빨갛지 않았습니다. 맑은 소금물에 무나 오이를 담근 지금의 동치미나 짠지와 비슷한 투명한 모습이었죠. 고려시대의 문장가 이규보가 1241년에 쓴 동국이 삼국집에는 물을 소금물에 담가 여름에 먹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국 김치 역사상 무김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첫 기록입니다. 김치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그 요리의 방식과 흐름이 급격히 바뀌는 지점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 고추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 김치의 매운맛은 초피 또는 제피나 생강으로 냈습니다. 1715년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에는 김치를 담글 때 고추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1766년 유중림의 증보 산림경제에서는 김치의 종류가 무려 40여 가지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 팀체, 딤체를 거쳐 오늘날의 김치라는 단어로 정착한 것으로 학자들은 그 유래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대의 딤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한국인만의 가장 특색 있는 김치냉장고 중 하나인 딤체라는 브랜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김치만 전용으로 보관하는 김치냉장고의 개발과 발전은 한국인의 김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문화이며 한국의 가정에는 누구나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보면 한국인들이 고유의 음식 문화에 현대의 기술을 추가해 보완 발전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1809년 빙어각 이씨가 쓴 책으로 여성들의 백과사전으로 불리우는 규화총서에서는 김치의 젓갈을 사용하여 감칠맛이라고 표현하는 이를 다시 풀어서 말하면 입안에 착 감기는 맛있는 느낌을 극대화하는 비법들이 소개됩니다. 이때부터 김치는 단순히 채소를 절이는 수준을 넘어 해산물과 육류, 그리고 각종 양념이 어우러지는 고도의 발효식품 요리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현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10가지 김치들의 종류와 그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배추김치입니다. 19세기 말에야 오늘날처럼 속이 꽉 찬 잎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뭉쳐진 배추로 결구배추라 불리우는 알찬 배추가 보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업 기술과 비료나 재배 기법 등의 부족으로 지금보다 영양이나 그 크기 등이 부족한 배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선명한 색의 붉은색과 초록빛의 각종 양념이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촘촘히 박혀 있고 노란 배추 속살은 아삭한 질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기본 재료로 사용해서 만드는 깍두기입니다. 사방 2에서 3cm 크기의 네모격자 모양으로 썬 무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이와 다르게 각 지방이나 집안의 특색에 따라 무를 써는 방법은 다양하며 때로는 석박지라고 불리우는 매우 투박한 모양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썰어놓은 무의 위로 걸쭉한 고춧가루 양념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갓 담갔을 때는 무의 하얀 속살이 보이지만 익을수록 양념이 깊게 배어들어 투명한 붉은빛을 띱니다. 세 번째는 총각김치입니다. 어린아이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김치는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무와 길쭉하고 푸른 무청무의 잎부분이 특징입니다. 양념을 잔뜩 머금은 무청이 무를 돌돌 감싸고 있는 모양새가 매우 투박하면서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참고로 총각김치의 무청 또는 큰 무에서 무만 깍두기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무청을 별도로 잘라서 잘 말려 겨울철에 다시 각종 음식에 첨가하는 야채로 이용하며 수도권에는 우거지라고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우며 요 최근부터 외국인들도 즐겨 먹는 한국의 K푸드 요리로 알려진 감자탕 등 각종 요리에 첨가되는 야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동치미입니다. 겨울의 정수라 불리는 이 김치는 커다란 통무와 배, 삭힌 고추가 맑고 뽀얀 국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국물 표면에는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이가 시릴 듯한 청량감을 주며 국물과 그 무의 시원하고 짭짤한 맛을 즐기는 별미를 선사하며 겨울철에는 찐 고구마 등과 함께 곁들이는 대표적인 김치의 한 종류로 자리 잡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김치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백김치입니다. 고춧가루를 쓰지 않아 하얀 배추 본연의 색이 살아있으며 사이사이에 채 썬 밤 대추, 서기버섯이 장식으로 올리는 재료로서 한국어로는 고명이라 불리우며 배추 사이사이에 첨가돼 마치 꽃밭처럼 화려함을 보이며 매운맛을 제거한 김치로서 특색 있는 김치의 한 종류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무김치입니다. 열무는 무가 작아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그 가늘고 긴 어린 무의 연두색 잎사귀가 붉은 국물 속에서 유연하게 엉켜 있습니다. 국물은 고운 고추를 갈아 넣어 맑으면서도 칼칼한 붉은색을 띠며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까지 시원하여 국수와 함께 비벼서 먹거나 밥에 참기름을 더해 비벼 먹는 용도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박김치입니다. 무와 배추를 얇게 썰고 각종 야채를 썰어 넣어 분홍빛 국물에 띄운 모습이 마치 연못에 떠 있는 조각 같습니다. 쪽파와 미나리가 초록색 점을 찍듯 놓여 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정갈하며 격식을 갖춘 한식 요리상에는 꼭 자리해야 하는 김치의 하나로 식사 중 김치의 매운맛보다는 약한 가벼운 느낌으로 중간중간 입가심을 하는 용도의 반찬으로 곁들이기도 하며 식사 후 그 국물로 입가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이소박이입니다. 오이를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어 그 속에 부추와 당근 양념을 꽉 채웠습니다. 초록색 오이 껍질과 속에 붉은 양념이 대비되어 보기만 해도 식욕을 자극하며 밥과 함께 먹을 때 한 입에 하나를 통으로 먹기도 하며 잘라서 나누어 먹을 때 오이의 시원한 맛과 그 양념이 어울려 또 다른 김치의 세계를 즐기는 여름철에 주로 먹는 계절의 대표 김치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갓김치입니다. 전라도 여수의 돌산갓이 유명하죠. 보랏빛이 살짝 도는 짙은 녹색의 거친 잎사귀에 거무스름할 정도로 진한 양념이 뒤덮여 있습니다. 한 입 먹으면 갓 채소의 특유한 쌉싸름한 맛이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겨자 느낌의 알싸한 느낌이 전해지는 그 맛과 향이 일품으로 색다른 김치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파김치입니다. 가늘고 긴 쪽파가 양념에 절여져 숨이 죽어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하얀 뿌리와 꼬리의 초록잎이 붉은 고춧가루 양념과 한데 어우러져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먹을 때 파의 맛과 향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으며 한국식 고기 요리인 삼겹살 구이와 함께할 때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며 김치의 짭짤한 맛과 어우러지며 고기를 계속 먹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일으킵니다. 이 10가지 김치들은 한국인의 삶과 역사, 그리고 사계절의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단순한 반찬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발효미학의 전통이 주는 보석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한국의 300여 가지 김치 종류 중 가장 대표적인 10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와 다른 방법으로 한반도의 각 지역별 김치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작지만 북쪽의 추위와 남쪽의 온화함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차이는 김치의 농도와 재료를 결정지었죠. 1827년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를 보면 각 지방의 기후에 따라 채소를 재배하고 저장하는 법이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겨울이 길고 추워 김치가 빨리 익어버릴 걱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쓰고 국물을 넉넉히 잡아 아주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냈죠. 반면 남쪽의 전라도와 경상도는 날씨가 따뜻해 김치가 금방 식초처럼 신맛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한국말로는 식어버린다고 하는 현상이 빨리 나타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금과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와 갈치를 삭힌 젓갈을 아주 많이 넣어 김치의 저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19세기 말의 요리책인 시의전서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갈하고 화려한 김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팔도의 물산이 모여드는 한양의 특색이 고스란히 담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국의 식당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김치 요리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잘 익은 신김치와 돼지비계를 제거하지 않은 고기와 함께 볶아 고소한 기름을 낸 뒤 멸치 육수 등 각 주방장의 스타일에 따른 육수를 붓고 두부와 파 등 부재료를 적당히 넣어 보글보글 끓여냅니다. 김치의 붉은 국물과 고기의 지방이 만나 붉은빛의 진한 국물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김치찜입니다. 아주 오래 묵은 배추김치가 주재료로 쓰이며 이 배추김치를 자르지 않고 반통 또는 4분의 1통을 통째로 넣어 돼지 등갈비나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쪄냅니다. 젓가락만 대도 김치가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지며 김치 국물이 깊숙이 밴 고기는 입안에서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는 김치전입니다. 잘게 썬 신김치 등 잘 익은 김치에 밀가루 반죽과 김치 국물을 넣어 섞은 뒤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가장자리는 과자처럼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주황색 부침개입니다. 네 번째는 김치만두입니다. 김치를 아주 잘게 다져 꽉 짠 뒤 고기와 당면을 섞어 얇은 만두피 속에 꽉 채웁니다. 만두를 찌면 하얀 피 사이로 김치의 붉은 기운이 비치며 매콤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이며 이때 더해진 재료의 종류와 김치의 묶은 정도에 따라 그 맛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김치입니다. 따뜻하게 데친 하얀 두부를 두툼하게 썰고 그 옆에 돼지고기와 함께 약간 달콤 짭짤하게 볶은 김치를 곁들입니다. 하얀 두부와 붉은 볶음김치의 색 대비가 아주 강렬한 요리로 밥 반찬보다는 술 안주로 사랑받는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안주 요리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안주 겸 식사로 김치와 함께하는 요리 중 김치보쌈이 빠질 수 없습니다. 잘 삶은 보쌈 돼지고기와 보쌈용 김치로 별도의 견과류 등을 김치 양념으로 추가한 보쌈김치의 조화는 빼놓을 수 없는 손에 꼽히는 요리로 김장철에 김장을 마친 후 당연히 등장하는 요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전문 식당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여기에 굴을 추가해서 더욱 다채로운 맛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한국인의 김치 요리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가장 전통적인 김치 요리와는 또 다른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치 요리는 이제 전통에 머물지 않고 많은 요리사들의 손에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김치 요리 중 하나는 김치볶음밥의 변신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보관 중인 찬밥에 김치와 남은 반찬이나 나물류를 함께 볶아서 먹던 일반적인 가정의 요리에서 변신하여 여러 주방장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김치볶음밥이 있으며 그중 한 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리면 즉석밥과 다진 김치에 스팸이나 참치를 넣고 센 불에 볶아낸 뒤 반숙 계란 프라이와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올립니다. 치즈가 길게 늘어나는 모습은 SNS 등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장면이죠. 다음은 김치 파스타입니다. 이탈리아 국수에 크림소스나 토마토 소스 대신 김치와 베이컨을 넣어 볶습니다. 크림의 느끼함을 김치의 새콤한 신맛이 산미를 풍기며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또한 김치 타코와 프라이즈와 김치 피자 등 최근에는 각종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김치를 활용한 각종 요리가 선보이고 있으며 이미 인기리에 판매 중인 퓨전 요리들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요리사들의 김치를 활용한 도전과 변신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에서도 특정 지역을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김치 요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그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요리도 있으나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와 그 요리의 배경을 알고 즐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다음의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태안지방의 계곡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과거 배추를 절이고 남은 찌꺼기와 게장 국물 그리고 작은 게를 넣어 끓여 먹던 서민의 음식이었으나 지금은 시원하고 구수한 국물 맛으로 유명한 명품 요리가 되었습니다. 국물은 진한 갈색을 띠며 배추의 단맛과 게의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우 유명한 전라도 지방에서 유래한 홍어 삼합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잡아오자마자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홍어의 특성을 이용한 지역 특색의 유명한 음식이며 한국에서는 삭힌다는 단어로 표현되는 홍어를 발효시켜 그 맛과 향을 즐기는 요리입니다. 잘 익은 묵은지에 삭힌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를 함께 싸먹는 요리로 묵은지의 강한 산미가 홍어의 독특한 향을 감싸 안아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지방에 서거리찌개가 있습니다. 이 서거리찌개는 명태 아가미로 만든 서거리 김치를 넣어 끓인 찌개로 일반 김치찌개보다 훨씬 깊고 바다 내음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요리들은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 지역의 역사와 생태를 대변하는 핵심 요리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는 우리의 김치에 관련하여 그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여러 자료실과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체험하고 싶다면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드리고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먼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뮤지엄 김치관은 김치의 역사를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 효과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로 보여주는 현대적인 박물관입니다. 2015년에 CNN 이 세계 11대 음식 박물관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세계김치연구소 WIKIM는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와 발효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곳의 김치정보 서비스 시스템인 WKISS는 전 세계 누구나 김치 관련 논문과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전통음식 DB에서는 1800년대부터 내려오는 김치 요리법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장소들은 김치가 한국인의 문화이며 미래에 가져갈 문화유산으로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김치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슈퍼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삭한 그 한 입 속에 담긴 선조 한국인의 지혜와 현대인의 창의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의 김치에 관하여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